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세화여고 편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문법 킬러 문항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실제로 분석하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장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하지만 문장 분석력 또 해석의 애매함 이런 것들이 믹싱해서 융합형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푸는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든 시험 문제 풀이가 될 것입니다. 자, 3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안심했다, 안도했다 듣고서 뭐 괜찮습니다. 감정을 나타내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용법을 쓴 겁니다. everyone은 단수 취급했고요. 전혀 문제가 없죠. 모든 사람이 안도했습니다. 듣고서 대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오겠죠. 그 아이. 자, 어떤 아이죠? 사라진 아이. 이 믹싱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실종됐다 할 때 실종되어진인 것 같아서 미스드 같지만 미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종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실종되었던 그리고 안심한 게 과거고 자, 그 아이 실종되었던 아이가 3일 동안 그럼 안심하는 것이 과거죠. 그러면 3일 동안 실종되었던 것은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거죠. 그래서 즉 과거 완료를 써야 되죠. 대과거라고 합니다. 괜찮아 보여요. 3일 동안.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대절이고 대절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면 3일 동안 실종된 그 아이가 주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unharmed, 다치지 않은 채로 이제 목적 보호죠. 그러면 다치지 않은 채로 find는 사실 타동사죠. 타동사 3형식, 4형식 또 5형식, 3, 4, 5형식에 다 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find죠. 그래서 3, 4, 5형식에 다 쓰이죠. 이 문형은 목적 보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5형식에서 파생된 문제인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더 child가 목적어였겠죠. 그 아이가 다치지 않은 채로 발견했다. 그 아이가 다치지 않은 채로 발견했다. 이렇게 됐던 문장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주어로 나간 거죠. 3일 동안 실종된 그 아이가 다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다. 단수죠. 과거 사실이겠죠. 그래서 was found가 되겠죠. was found.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듣고서 안심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사실 옛날의 토플형 문제죠. 옛날 토플. 옛날 토플 문제에는 그래머가 있었고 그래머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그 문장을 주고 문장에다가 이렇게 밑줄 쳐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출제했던 패턴이죠. CBT 시절 얘기입니다. CBT 시절. 벌써 뭐 10년 전 얘기니까 이미 이 문제 유형은 사라졌죠. 토익에도 있었었죠. 지금은 거의 사라진 문제 유형이고 34번. 이 문제가 학생도 별별 쳐놨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풀다가 잘 안 풀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리들이 나오고 날리지가 나왔으니까 언카운터블 나온 불가산 명사가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리들은 부정이고 리들은 긍정이죠. 그래서 약간의 지식이 위험하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의 지식이 위험하다면 부정을 해서는 이상해요. 지식이 거의 없는 것이 위험하다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작은 지식이 위험하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지식은 위험하다 이런 말 있죠. 잘 모르고 까불면 다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작은 지식이 위험하다면 어디에 그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관계대명사로 수식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 여기서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뭐뭐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작은 지식이 위험하다면 세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 없어. 이런 내용의 해석이에요 지금. 그러면 out of danger죠. 위험 바깥에 있을 정도로 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so as to 부정사를 붙였기 때문에 이 so as to 부정사는 in order to 부정사하고 같은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러면 위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 이런 해석이에요. 자, 아직 해석에 감이 안 오셨을 겁니다. 이해가 조금 덜 돼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깔끔하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작은 지식이 위험하다면 요 문장을 바꿔줘야 돼요. so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 so 형용사 as to 부정사 구문을 so as to 부정사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문형을 출제한 겁니다. 이 포인트는 좀 이따 설명하겠고요. 일단 요거 해석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에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have 가지고 있는 지식이겠죠. 많은 지식, 여기 knowledge가 생략된 거죠. so much knowledge가 생략된 거예요. 위험에서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so much knowledge,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작은 지식이 위험하다면 그 위험에서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인슈타인도 말했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 아인슈타인도 뭐랬어요? 나는 해변에서 작은 조개를 발견하고 행복해하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지성, 세계적 천재가 작은 조개 하나 발견한 자기의 지식은 작은 조개에 지나지 않는다. 해변가에 놓여있는 라고 겸손하게 말했던 표현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기반이 되고 그 해석이 나와야 뭘 한다. 문법을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맞아, 이게 맞아를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문장이냐면, 여러분 so that 그러면 뭐죠? 주어 동사가 나오고 can이나 may를 쓰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게 so 형용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와도 돼요. so 형부가 나오고 대절이 나오고 주어 can이 나오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얘하고 달라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로 바뀌는 겁니까? so, as, 투부정사가 바뀌는 거고, 요거는 뭐로 바꾸는 겁니까? so 형용사, 부사 된다고 그랬죠? as 투부정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뭐뭐 할 정도로 아주 뭐뭐 하다, 이런 얘기죠. He is so rich as to buy a big car. 큰 차를 살 정도로 그는 충분히 부자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바뀌었을 때 해석이 좀 애매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출제했는데, 독해 자체가 까다로운 포인트를 가지고 출제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문이 공부한 지문이면 다행인데, 이 포인트가 so 된 용법, so 형용사 as to 포인트만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문형을 변형한 문형이거나 외부 지문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를 주는 문제고, 해석을 줘놨어요, 지금. 해석을 줘놨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포인트에서, A번에서는 뭐를 가지고 출제했냐면, 수고로 출제했어요. That's why 주어 동사로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That's why는 우리가 so라고 해석하는 이디오매틱한 표현을,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출제한 건데, 이 정도는 커버가 돼요. 쉬워요. 일반 해설사에서도 충분히 다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라고 해석도 되어 있죠. 그래서 that's why, 그래서 맞았어요. 우리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strength zone pass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call 가지고 출제한 겁니다. call 가지고 출제했고, 또 관계대명사 포인트하고 call이 가지는 문형을 동시에 출제하는 거죠. call은 3형식, 4형식, 5형식에 쓰이는 동사죠.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5형식에 쓰이는 겁니다. We called him John. 우리는 그를 John이라고 불렀다. We called him genius. 우리는 그를 천재라고 불렀다라는 5형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부르고 싶다. 부를 텐데 그것을 이렇게 된 거고, 그것을 strength zone pass라고 부를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어가 지금 없어요.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which를 쓸 수도 있고 what을 쓸 수도 있고 that을 쓸 수도 있는데 콤마가 찍혔어요. 콤마가. 이렇게 콤마가 찍히게 되면 what과 that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what과 that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바로 the second pass가 it이에요. it. 선행사가 있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which밖에 안 되는 겁니다. which. 이 학생은 where를 써서 지금 틀린 경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분석이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이 문장은 5형식이라고 집어넣고 이제 들어가서 쉬웠던 거죠. 그런데 여기 한번, 네, 계속 갈게요. 일단 여기 한번 물어보면요, ask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길이다, 이렇게 되죠. 자, 어떤 길이다? 네가 너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것에 네가 대답해야 하는, 이렇게 되겠죠. 분석을 하면 왜 어렵냐면 ask도 3형식, 4형식, 5형식이 쓰이는 동사죠. 3, 4, 5형식이 다 돼요. 대부분의 타동사들은 3, 4, 5형식이 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sk yourself 그러면
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데 이 너 자신에가 그냥 목적어일 수도 있고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필요한 요 문형일 수도 있고 요 문형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요게 헷갈리는 거죠. 지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볼 때 네가 물어봐야 된다. 너 자신에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학생은 처음에 that을 썼다가 that은 너무 광범위한 답이죠. 사실. 그래서 where로 바꾼 건데 where로 바꿔서 맞은 거예요. 자, 왜 where가 답이 돼야 되냐면 요렇게 문형을 분석하시는 학생들은 반면 직접 목적 없으니까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니까 여기에다가 뭘 썼겠어요? 당연히 처음에 that으로 접근하거나 which로 썼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문장은 뒤에 대답을 보면 reply to it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답을 한다. 그래서 또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and in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또 완전한 문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해 보인다. 그러므로 and 뒤에가 완전하다는 건 and 앞에도 완전하다는 공식이 적용이 돼요.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해서 완전하기 때문에 where다 이렇게 풀어낸 것 같아요. 이 학생은. 그렇게 푸는 게 또 맞는 것이고 여기가 헷갈리게 되면 병렬 관계의 공식을 사용해서 보완적으로 컴플리멘터리하게 보완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what do I do well?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이런 얘기죠.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또 what is uniqueness? 독특함이라는 뭐지? 이렇게 되죠. 독특함이라는 뭐지? set apart가 수거죠. distinguish죠. 구별시켜주는. 나를 구별시켜주는 뭐뭐로부터 set 목적어 apart from 이렇게 구문이에요. everybody else. 그 밖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주는 독특함이란 무엇이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요 문제도 사실은 답이 이제 선행사가 있습니다. 독특함. 그리고 동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which가 나왔는데요.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서 답이죠. 근데 여기서 고급문법을 하나 더 적용하면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의 관계대명사는 which를 쓰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that으로 답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 which가 that이 되는 게 더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는 학교 교과서의 다른 지문이기 때문에 which도 지금 답으로 하고 넘어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죠. 사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지문 베이스드, 텍스트 베이스드로 그냥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내신들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본 실력과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와 내신 문제의 삼각 함수를 정확히 잘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부분도 또한 내신에서 짜증나는 부분이죠. 옳고 그르냐가 아니고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서술형 4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이제 틀려서 문장과 의미가 같이 되는데 선생님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면서 고치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he didn't start to speak. 그는 말하기 시작하지 않았다. 그가 7살이 될 때까지. 말 바꾸면 그가 7살이 된 후에서야 그는 말하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until절을 강조하는 건데 앞문장에 부정어가 있으면 보통 영어에서는 부정어와 부사구, 부사구, 부사절이 함께 덩어리화해서 부정어가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경향은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그래서 it is의 강조구문으로 강조하라고 그러니까 it was not 따라 나왔고 until 나왔고 he became 7 years old 나오면 되고 뒤에 that을 쓰면 돼요. 그래서 it is의 강조구문 쓴 거고 뒤에 남겨진 문장 쓰시면 돼요. he가 나오고 과거니까 not은 나가버렸죠. 그러면 started가 되겠죠. 여기에. started to speak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가 말하기를 시작한 것은 그가 7살이 된 후에서였다.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됐고요. not until을 강조하면 똑같습니다. not until he became 7 years old. 이렇게 묶어지는 거예요. 그가 7살이 된 후에서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도치가 안 됐죠. 왜? it is의 강조구문이니까 됐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not until은 지금 우리가 도치구문에 3가지 특징이 있어요. 부부보라 그래요. 부부보. 이게 뭐냐면 부정어, 부사구, 부사절, 그다음에 보호. 부정어, 부사구, 보호. 부부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동사주어로 도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학생은 여기에서 도치가 이루어지는데 until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써야 돼요.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에서 도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did he start 조동사 뒤에 원형 써야 되겠죠. start to speak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안 어렵죠? 이거는 스탠다드 한 겁니다. 스탠다드. 성문 기초 정도에서도 커버가 되는 기본 종합에 당연히 나오지만 기본 패턴의 문형이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다. 자, 이번엔 서술형이 나왔는데 3번입니다. 독해 지문이 굉장히 길죠. 긴 걸 놔두고 여기에서 번호를 준 거예요. 번호를 주고 거기에서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포인트만 찝어드리는 시간이니까 여기는 자 20분이죠. 20분의 낮잠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명사죠. 20분의 낮잠. 그럼 짧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기본 패턴이니까 이거 틀리면 바보죠. 안 틀려요 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포비드라는 단어인데 포비드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포비드 목적어 프롬 ing를 쓰는데 이 책에 따라서 달라지고 요즘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죠. 근데 선생님 때는 포비드 목적어 투부정사가 되고 프로히비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금지하다. 두 개가 동의어인데 얘는 포비드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고 프로히비트는 목적어 프롬 ing, keep 목적어 프롬 ing, prevent 목적어 프롬 ing, stop 목적어 프롬 ing처럼 그런 변형을 사용하는 구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출제가 되는데 요즘은 말씀드린데 여기에 from sleeping 해도 되고 to sleep 해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돼요. 두 가지가 다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둘 다 허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4번 포인트도 리스판드가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to라는 전치사가 온 거예요. 전치사가 온 거니까 to가 오면 헷갈리잖아요. 동사 원형이 맞냐, ing가 맞냐. 이거 헷갈리잖아요. 근데 리스판드가 자동사니까 이게 전치사일 수밖에 없고 전치사 뒤에 ing가 온 거죠. 그 다음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요거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도 보시면 extremely tired pilot이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조종사인데 피곤한 조종사고 극도로 피곤한 조종사가 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된 거죠. 여기서는 이제 동사를 강조한 두니까 요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것도 지금 크게 문제가 안 돼요.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피어가 타동사죠. 두려워하다. 목적어가 있어야 하죠. 목적어 없어요. 목적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죠. 그 다음에 what 선행사가 없죠. 그러니까 what은 세 가지 조건이 충분해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은 선행사 없어야 된다. 뒤에 문장 불완전해야 된다.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절로 해석되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이 필요 충분으로 맞아줘야 되는데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서 어려운 것은 바로 8번입니다. 8번 사실. 어렵다 하면 어렵고 쉽다 하면 쉬울 수도 있는 포인트인데 보시죠. 자, 조종사에게 요 출제 문제는 이제 대명사냐 관계대명사냐라는 출제 문제죠. 포댐이 맞냐 포훔이 맞냐라는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종사에게 그리고 안전이 크리티컬은 여기서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그럼 문장을 분석해봐요. Safety is critical for pilots 이렇게 되겠죠. 포 파일럿스가 올라가서 포 훔이 되겠죠. 이게 대민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게? 대명사를 쓰면 이 파일럿을 수식해 줄 수가 없다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더 하우스가 있잖아요. in which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he lives가 나와야 줘야지 그가 사는 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전이 중요한 조종사들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수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낮잠은 의미할 수 있다. 차이를 삶과 죽음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떼놓고 문장만 따로 심플한 문장에서 보면 이런 것처럼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독해 속에서 보면 조금 더 까다롭고 부담스럽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문제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뽑은 이유는 뭐냐면 한 문장이죠. 한 문장에다가 잘못된 곳 네 곳을 집어넣어서 다 고치라고 출제한 거예요. 이거는 세밀한 문장 분석, 세밀한 문장 분석력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 세 번째로는 단어들 간의 긴밀한 연결 관계를 인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또는 이 문장을 암기했냐고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죠, 사실. 간단하게 가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what 뒷문장이 보게 determine 대시예요.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접수사 that을 써야 된다는 거. 뒷문장 분석 나중에 하겠고요.
자, 쉐이드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말은 파티클러, 형용사가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옐로우 오렌지의 구체적인 특별한 색조, 누구와 블랙 레더, 검은 문자, 이것이 그 다음에 주어가 쉐이드죠 또. 그러니까 was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어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중에서 어디에 이른 아침에 그리고 늦은 오후 시간에 모든 것들 중에서 오브죠. 최상급이 오고 뒤에 인이나 오브가 오면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최상급 앞에 더가 붙죠.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더가 붙었어요. 그래서 모가 아니고 모스트가 돼야 된다. 이런 포인트로 가장 눈에 보이는 결합이었다라고 결정했다. 이런 문제이죠. 한 문장에다가 4개를 틀리게 해놨어요. 이런 출제 방법은 어느 문장이든지 골라서 조금 까다로운 문장을 골라서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문장이라는 건 없잖아요. 선생님이 출제한 문장이 핵심 문장인 것이잖아요. 그럴 때 모든 문장을 이렇게 변형이 되었을 때 그걸 다시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모두 고쳐 바르게 쓰시오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게 쉽겠어요, 어머님들? 현 범위가 200, 300문제 패시지가 되는데 상당히 부담되고 힘들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포인트만 갖고 보겠습니다. 분사구문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분사구문이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뒤에 있는 주어, 이러한 2개의 캐릭터는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죠. 훌륭한 캐릭터의 사람, 훌륭한 성격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2개의 캐릭터가 결합할 때야 결합되어질 때예요. 그렇죠. 결합되어질 때. 앞에 being이 생략된 구문이죠. 결합되어질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문제는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너는 상상할 수 있다. 김정희가 강하고 의지가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매진이 되는 거고, 여기가 목적어가 되고 투부정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매진이 오형식이 가능하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것들처럼 오형식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매진을 중학교 때부터 문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왔고요, 사실. 그 이매진 뒤에 어떤 문형을 써야 되냐는 게 이매진 대절은 많이 나왔지만 단문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많지가 않았죠, 사실. 이게 어렵죠. 이매진을 가지고 출제하기도 하고 리드를 가지고 출제하기도 해요. 리드도 출제하면 문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3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나온 포인트 설명드리겠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매진이 뭐냐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enjoy, finish, mind, avoid, give up, deny, practice, consider, suggest, risk, imagine.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중학교식으로 나오면 동사 물어보고 뒤에 ing가 맞아, 투부정사가 맞아, 이렇게 출제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를 넣었어요. 근데 의미상의 주어를 마치 뭐처럼 넣냐? 목적어처럼 넣은 거야.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원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써도 되고 그냥 명사를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탐 이렇게 해도 돼요. 탐, going there. 탐스 소유격으로, 탐스 going there. 이렇게 2가지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헷갈린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매진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to have가 아니고 having이 돼야 되고, 이 hav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김정희즈 또는 김정희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소 우리가 안 봤던 거나 까다로운 포인트를 가지고 출제하는 것이 고등학교 킬러 문항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법이나 일반적인 특강만 들어가지고서 자신의 레벨에서 다음 레벨로 이렇게 점프를 해야지만이 어떤 문제가 나올 때 그 문제를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능력 자체가 여기에서 맴도는 강의를 계속 듣고 학교 시험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 밖에서 자꾸 튀는 문제들이 등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등급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그렇다고 학생이 시험 기간 때 그렇게 행복하게 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사실 중학교 과정 때 튼튼하게 떼고 고등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지금이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강의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체계화된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쉬운 것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의 영역까지 더 어드밴스된 코스로 나가준다면 충분히 내신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7등급, 8등급짜리도 저하고 3, 4개월 만에 공부를 해서 2등급, 1등급 또 100점도 맞고 이런 경우들이 짧은 기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학생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학생이 똑같이 열심히 한다고 보면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